이 영상만 보고 나는 솔로 나가셔도 이성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200%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나는 솔로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썸 성공률을 2배로 늘리는 꿀팁들을 상세하게 풀 거니까 궁금한 분들은 시청하시고요. 네가 뭔데 꿀팁을 푸냐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초에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리고 인생 나락까지 찍어봤어요. 그 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심리 공부도 하면서 지금은 인간관계,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석사 학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2기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각 캐릭터마다 실패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볼 겁니다. 이름하여 오블랙 낯솔 공략집. 원래 어떤 사건이나 남을 판단할 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전문가인 척 떠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떠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제가 만약 나는 솔로에 나갔어도 역시 수많은 카메라와 스탭들 앞에서 버벅거리고 찐따 같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서서 고군분투하는 출연자분들 리스펙하고요.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타산지석을 삼아서 어떤 점은 고치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분석해 볼 분들은 나는 솔로 22기 영수, 경수, 영철, 영식 이렇게 네 분입니다. 첫 번째는 영수님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면, 영수님은 의사이시고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방송에서는 영숙님과 썸을 타는 중이죠. 영숙님이 종교 문제로 이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영수님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수님은 높 밖으로 직진하는 상황입니다. 영숙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갈등하는 가장 큰 문제는 종교 문제였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와 비슷하게 큰 문제는 영수님이 관계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행동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고 오죠. 하지마. 알았어. 순종할게. 나에 대한 마음 어때? 그것도 물어봐도 돼? 시그널을 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프로디테? 자, 아프로디테 왔어요. 아무래도 복장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아, 뭘 미안해요. 그건 내가 실례잖아. 그거는. 알겠어. 아니 정면으로 봐도 되죠. 나는 오케이 한다면 직진할 생각이야. 영상을 보면 살짝 연예인을 모시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너가 뭘 해도 난 괜찮아, 언제든 기다릴게, 어떤지 물어봐도 돼? 이런 태도는 남녀관계에서 관계 초반에는 절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요. 개 중에는 마음이 착하고 여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행동들도 결국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행동의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뿐인 거죠. 남녀 관계에서 매력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영수님은 한마디로 프레임이 낮은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저프레임 행동은 상대에게 안 좋은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끌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뭔 개소리야, 영수는 의사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외적인 가치일 뿐이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언어나 태도 같은 내적인 가치에 훨씬 더 마음을 지배당합니다. 오히려 의사나 변호사 같이 외적 가치는 높은데 반대로 프레임은 낮은 남자들한테는 김치녀들이 어장을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저자세 행동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마음이 착한 것과 저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착해도 충분히 프레임이 높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프레임을 높이는 디테일한 방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성이 나를 만나준다 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곱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 하나의 컨셉이 여러분의 태도를 180도 바꿔줄 겁니다. 여성에게 무언가 허락을 구하려는 태도도 여자가 나를 만나준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싹 고쳐 먹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그런 습관들을 없애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여자를 만나준다라고 조금은 오만하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자신감 있고 남자다운 느낌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나친 거만이나 허세는 지양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봐도 되죠? 보다는 정면에서 보니까 2배 더 예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또 진짜 무례한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미안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사실 여자랑 썸 타면서 미안할 일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없어요. 먼저 나서서 미안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수님입니다. 직업은 광고 미디어 디렉터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는 인물로 화제가 되었었죠. 매번 4대1, 3대1 데이트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 여자를 좀 만나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장점이 많이 보였어요. 경수님이 좋았던 포인트는 2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려서 긴장감을 푸는 행위를 말해요. 영상을 보고 오시죠. 저한테 좀 이렇게 잠깐만 사이 받겠습니다.
더 생긴 것만 이렇고 있어. 나도 생긴 것만 이래요. 마음이 진짜 살얼음이야. 나비. I like your hood. 약간 외국 느낌 났지? 약간 통영에서. 약간 뭔가 발레나 무용할 것 같아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유쾌하신 것 같아가지고. 센스라고 해야 되나? 자꾸 눈길이 가요.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서먹서먹할 수 있는 자리를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꼭 여자한테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첫인상에서 사회적 지능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여러 사람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남자에게 높은 확률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간의 정보가 없는 초반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들은 여자들에게 큰 호감의 포인트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 첫인상이 강하게 자리 잡아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수님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고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장난, 칭찬 등이 효과적입니다. 상대 이미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참고 영상에 보면 경수님이 여성 출연자에게 왠지 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말들은 듣는 입장에서 뭔가 재밌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모임 같은 데를 나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해 보신다면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밝다 이런 인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 유발이에요. 경수님이 욕을 먹었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동시에 끊임없이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되죠. 영상 보죠.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분 몇 분? 2.5명. 아니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4명 중에서 네. 2.5? 지금 말은 못 하겠고. 그 두 개 1 누군지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얘기 안 해주는 아니야, 거 오늘은 못 할 것 같아. 이제 원래 제가 한 0.5명이었는데 안 보면서 툭. 정희님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궁금하겠지. 먹던 거를 반을 잘라서 줬고.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셨거든요. 호감 가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질문에 2.5명이라고 답을 함으로써 0.5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논란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호감 있는 여자가 보는 데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다른 여성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면서 출연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궁금증이에요. 궁금증이 강력한 이유는 인간은 불확실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하기보다는 불확실하게 터지는 도박에 이끌리는 것과 비슷하죠. 경수님은 0.5명 발언으로 인해서 여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0.5 아니야? 이런 호기심을 심어두었고 다들 그것을 신경 쓰게 만드는데 성공했죠. 마찬가지로 여러 여자들에게 플러팅을 하듯이 먹을 걸 나눠주면서 이게 호감이냐 아니냐 크고 작은 논란들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경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던 옥수님은 경수님이 진짜 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경수님이 의도를 하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심어두어서 관심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네요. 특히나 관계 초반에는 상대에게 지나치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불확실성을 잘 이용하면 자꾸 생각이 나고 신경 쓰이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부터 나의 마음을 100% 보여주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소셜 관계에서 호기심 유발을 여러 명에게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그게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자칫하면 걸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영철님. 영철님의 직업은 응급 전문 의사이십니다. 기본적으로 다 직업이 좋죠. 가끔 터지는 끼가 재밌으셨던 분입니다. 영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숙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후반부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재밌죠. 영철님의 문제점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꾸 멍해지거나 아무 말을 못한다거나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연거푸 술을 들이켜서 술 텐션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계속 비춰졌죠.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은 언제부터 다시 하고 싶으셨어요? 결혼이요? 아니, 뮤지션이야. 60명. 되게. 이 정도면 생각이 그냥 되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다. 이렇게까지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멍해져요.
대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끔씩 재밌는 텐션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대화 자체에 취약한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대화를 하는 데에는 감정 자극, 공감대 형성, 가치 어필, 스토리텔링, 리액션 등등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봤자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상대에 대한 내 감정을 느껴보기. 두 번째,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기.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서 대화를 리드해 볼 수 있었겠죠. 어제 모임 하는데 피곤할 텐데도 계속 유쾌하게 사람들 챙기는 모습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데이트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한 다음 표현했죠. 이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상대에게는 특별한 호감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는 여자 쪽에서 술술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 다음에는 여성이 답한 말에서 감정을 또 느껴본 다음에 그걸 정리해보고 솔직하게 다시 표현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핵심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영식. 다음은 영식님입니다. 금융 컨설팅업 대표라고 하시네요. 원래 정숙님 쪽에 호감이 있다가 불발이 된 다음에 현숙님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됐죠. 영식님의 두드러진 문제점은 낮은 가치 어필이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안 되는구나. 젊다고 생각한데. 젊은데 20살짜리 여대생이 못 되는 30살 남자는 완전 아저씨야. 그 뒤로 4명이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매너도 좋고 나이까지 어려. 그 남자 넷이 오는 순간 수컷의 본능이라 해야 되나? 밀려. 40대 남자가 30대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 30대 남자도 20대 남자는 절대로 안 돼. 한번 갔다 오면은 자신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남자는.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스스로 가치를 깎아먹고 있죠. 오히려 여성 출연자가 다독여져도 애처럼 더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의 매 기수마다 이런 캐릭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안 좋은 대화 습관입니다. 물론 젊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표가 몰리고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런 거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대화의 습관은 맞지만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참는 게 정답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여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안 될 것 같아. 여기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자신이 없어. 이런 식의 말들은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지 깎아내리고 있는지 항상 유념해서 말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40대 남자가 30대 남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가 아니라 여자가 40대 남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네요. 오늘은 나는 솔로 22기 출연자들의 행동을 짚어보면서 좀 더 매력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었을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자신의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온 것 중에 한 개 정도는 무조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시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솔로들의 매력이 빵빵 터지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